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시고 싶죠. 사실 뭐 하와이 가시고 이런 속내는요? 것도 그렇습니다. 예. 하와이 가시고 이런 것도 너무 경선 과정에서 분통이 터져서 사실 간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울분이 터져서 그렇게 간 것인데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혁신당이 이번에 8%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홍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제3지대는 없다. 그냥 뭐 양당 체제로 간다는 것이 항상 주관이 강력한 주관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바꾸는 여러 장면들도 보이지만 또 다시 양당이 맞지 않겠느냐. 개혁신당 3지대는 안 간다. 이런 말씀도 언뜻 비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본인이 국민의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길 바라시겠죠. 예. 그런 면에서의 어떤 부름이 있을지 어떤 시기에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사실 저희도 뭐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제3개혁신당 등 새로운 예. 미래 등 제3지대로 가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내가 제대로 주도해보겠다. 그러면서 양당 정치의 뭔가 폐해를 해결해보겠다라는 모습으로서는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예, 집 나가면 배고픈 것처럼 이준석 당과 또 연합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새로운 또 당을 창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그래요? 되겠지만은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지나온 다리를 불을 살린 거는 좋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시드머니의 종자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자까지 다 태워버리면 안 예. 된다. 국민의힘의 쇄신 시도나 전당대회가 약간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굉장히 넓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이준석 후보와 협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지만은 결국 모든 거는 홍준표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는 건 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요. 개혁신당 행위냐 아니면 신당 창당 구상이냐 홍준표 전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신혁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을 보고요.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 가담하면 모두 처벌받을 거라고 홍 시장이 얘기했어요. 그 시작은 특검법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홍준표의 쓴소리가 이제 시작된 거죠. 예. 아마 그 하와이 가실 때부터 나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청소할 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에서의 정말 그런 뭔가 앞잡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여러 번 되었기 때문에 예.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강력한 목소리가 앞으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런 최혜병 특검 과정에서의 지난 정부의 과오 그리고 그것과 유착됐던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까지도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이제 국민의힘은 정말 기득권의 그런 친윤 정당으로서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자연히 소멸될 수 있는 일부의 그런 당권의 그런 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페북을 열심히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또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에서의 뭔가 역할 그리고 본인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 목소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정당 해산 청구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특검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당정 유착이나 예.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정황이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선이나 아니면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졸속이거나 위헌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고 비상계엄이 발생한 그날에서도 어떻게 정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데 역할을 했던 일부의 의원들이 있거나 예. 그동안의 그런 대한민국의 큰 굵직한 이슈에 있어서 뭔가 본인들이 방탄을 했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특히 당론으로 잘못된 방식으로의 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그런 일부의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통해서 조금 더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가능성을 아예 배제 못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이 홍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개혁신당 가는 거냐? 그건 낭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 정당으로 뵙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최 의원님. 그렇다면 홍 시장이 정치를 다시 하긴 할 건가 봐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낭설이다, 알겠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홍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냥 홍 시장님이야 뭐 좀 오래 알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시고 싶죠. 사실 뭐 하와이 가시고 이런 것도 속내는요? 그렇습니다. 예. 하와이 가시고 이런 것도 너무 경선 과정에서 분통이 터져서 사실 간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울분이 터져서 그렇게 간 것인데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혁신당이 이번에 8%밖에 못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홍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거거든요. 제3지대는 없다. 그냥 뭐 양당 체제로 간다는 것이 항상 강력한 주관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바꾸는 여러 장면들도 보이지만 또 다시 양당이 맞지 않겠느냐. 개혁신당 3지대는 안 간다. 이런 말씀도 언뜻 비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 사람이 모인 정당이기도 하지만 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주당도 그러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풍찬 노숙의 길입니다. 저희는 예. 뭐 사실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그렇게 갔으면서도 호기롭게 한 35명 나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많이 나갔죠.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렇지만 다 돌아왔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구조화된 양당 체제의 경로에서 사실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 시장님 저렇게 자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예. 여러 언급을 뿌리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나를 좀 손잡고 데려가 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보내는 것이다. 그게 김문수 후보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나 지금 할 일 별로 없는데 지금 데려가면 나 좀 도움 될 거야. 내년에 뭐 어떻게든지 내가 정치 오래 했는데 내 팬도 좀 있어. 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데려가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홍 시장님이 정치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삼지대에서 설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이 확신을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밑밥을 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우리 홍 시장께서 너무 그 좀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셔서 우리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홍 시장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좀 그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면은 아마 사실 지금 강력한 정부 여당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 한 명의 손이라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과정은 뭐 그 여러 마찰음이 있겠지만 홍 시장께서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을 계속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과정에 그렇게 생각이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8%에 그쳐 득표율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역대 대선에서 제3지대가 통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 구조도 미국의 민주공화당 양당 체제처럼 그 경로가 이미 굳어졌다. 그 경로에서 이탈해서 3지대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계속 갈 것이고 저는 그 이준석 개혁신당도 결국에는 큰 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게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데 저 의석수 3개를 갖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저는 결국에는 내년 예. 지방선거를 기회로 작은 집이 큰 집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어떤 역할을 위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예.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 의원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홍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도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이 국민의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길 바라시겠죠. 네. 그런 면에서의 어떤 부름이 있을지 어떤 시기에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사실 저희도 뭐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제3개혁신당 등 새로운 예. 미래 등 제3지대로 가는 분들이 멋있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내가 제대로 주도해보겠다. 그러면서 양당 정치의 뭔가 폐해를 해결해보겠다라는 모습으로서는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예, 집 나가면 배고픈 것처럼 다들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있었던 분들이 다들 이제 탈퇴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두 자릿수 이상의 뭔가 그런 성과를 냈다면 예. 그래도 이준석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재개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으면서 홍준표 전 시장도 뭔가 이준석 후보와 같이 뭔가 연대를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같이 들어오는 방식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명권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의 발목을 예, 잡고 예.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은 개혁신당으로 가는 거는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 어느 순간 내가 부름을 받고 들어와야 될 텐데 조금 더 친윤이나 지금 당내의 그런 세력들이 조금 물러난 다음에 좀 대청소를 하시는 방향으로 본인이 잠입하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